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의 하나인 다비드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비드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비드 신드롬이란 다비드상과 같은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고 단지 감동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파괴 욕구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르게니 박사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다비드상 관람객 10명 중에 2명은 억누를 수 없는 파괴 충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한 성적 충동을 경험한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니 가히 다비드상의 예술적 위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 남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망치로 다비드상의 발을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세에 로마에서 제작한 피에타로 유명 조각가가 된 미켈란젤로는 프랑스 침공으로 메디치가가 몰락한 후 볼로냐로 피신했다가 얼마 후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에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정부로부터 다비드상의 제작을 의뢰받아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신장 5m가 넘는 다비드상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비드상의 성공으로 미켈란젤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조각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피렌체 시민들이 다비드상을 만들게 된 당시 시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70년 로마 교황령이 이탈리아 왕국의 마지막으로 통합되어 완전 통일을 이룰 때까지 이탈리아 반도는 중세 이래 교황령과 공국, 공화국, 왕국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반도 중부에 위치한 약소국 피렌체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르네상스의 산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영국의 미술사학자 앤드루 그레이엄 딕슨이 이르기를 피렌체가 위협받던 시절 토템처럼 시내 전역에 막대한 돈을 들여 조각상을 세웠다. 그들은 미술을 군대보다 더 신뢰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온 국력을 기울여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고려인들처럼 절박했던 피렌체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이러한 약소국 피렌체인들의 자유와 민권 그리고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수많은 피렌체의 조각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북부의 밀라노 공국으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과 프랑스에 의해 북쪽으로의 영토 확장이 쉽지 않았던 북부의 강국 밀라노 공국은 수세기 동안 호시탐탐 피렌체를 비롯한 중부 이탈리아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렌체의 위대한 지도자 로렌조 데 메디치가 죽은 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자 밀라노 공국이 피렌체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피렌체로부터 추방된 메디치 가문에 동조하는 세력들 또한 정권 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피렌체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지켜줄 상징적인 인물을 택하여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구약 성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 다비드 즉 다윗이었습니다. 피렌체 정부가 미켈란젤로에게 대리석 조각 다비드상 제작을 의뢰한 것은 1501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나이 27세 때였습니다. 신장이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밀라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피렌체의 자유, 민권, 독립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다비드의 조각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렌체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여 미켈란젤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골리앗에 맞섰던 다비드상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제작할 때
피렌체 대성당 안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높은 장막을 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비드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르네상스 화가이며 건축가 그리고 미술사가였던 바사리가 다비드상을 보았다면 다른 조각상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평가한 다비드상의 제작 과정과 미학적 탁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제작하기 전 피렌체의 대성당 작업장에는 예전에 조각가 두초가 예언자상을 제작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이 50여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5.5m의 높이에 비해 대리석의 두께가 너무 얇아 여러 조각가들이 시도했다 포기했던 것인데, 당시 27세였던 미켈란젤로가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내가 저 돌 속의 천사를 놓아주겠다며 돌의 얕은 깊이를 이용한 활용 방안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다비드상의 조각과 그림은 미켈란젤로 이전에도 제작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조각가와 화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는 그들의 작품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주제의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조각가들이나 화가들은 물맷돌로 일격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의 다윗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싸움이 벌어지기 전 물매를 어깨에 걸치고 상대방을 노려보며 전의를 다지는 전사의 엄숙한 결의와 긴장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상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이전의 다비드상을 능가하는 조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14세기 이래 피렌체를 호시탐탐 침공하고 노리는 북부의 독재국 밀라노 공국입니다. 다비드가 싸움 직전의 긴장 속에서 응시하고 노려보는 방향도 밀라노가 있는 북향과 일치합니다. 이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피렌체의 불굴의 저항과 독립정신의 상징이 됩니다. 이처럼 도나텔로나 베로키오 등 대부분의 다른 조각가들은 물매도를 맞고 죽어 넘어진 거인 골리앗의 몸이나 머리통을 밟고 승리를 거둔 다비드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화가들도 승리한 다윗의 여유롭고 득의에 찬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한 가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다른 작품들과 다른 점은 다윗의 연령입니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베로키오의 다비드나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겨우 10살이 갓 넘은 어린 소년의 모습인데 비해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꽤 근골이 튼실한 청년 시기의 모습이란 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청년 다비드를 제작할 때 모델을 써서 실물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대리석에 그대로 그려서 완성했다고 하니 그의 천재성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로키오의 다비드나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겨우 10살이 갓 넘은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청년으로 표현한 후 바로크 조각가 베르니니도 미켈란젤로를 따라서 다비드를 혈기왕성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표현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본 피렌체 당국은 기대 이상의 훌륭한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높이 50m나 되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동쪽 지붕에 놓여질 예정이었으나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산드로 보티첼리, 줄리아노 다 상갈로와 같은 거장들도 참여했는데 토의 결과 잘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설치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작품이라 결론 내리고 시뇨리아 광장의 피렌체 시청인 베키오 궁전 앞에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비드상이 완성된 후 다비드의 코가 너무 크다고 피렌체 통치자가 비판하자 미켈란젤로가 거짓으로 수정했다며 그대로 보여주자 그제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임기응변 실력도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비드상은 시뇨리아 광장 시청사 입구에 설치되어
1504년 9월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다윗상은 무게가 50톤에 이르고 높이도 5m가 넘어 다리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부러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 작업실에서 백희호 궁전 계단까지 옮기는데 40명의 인부가 무려 4일이나 걸렸습니다. 이후 다비드상은 400년 가까이 시뇨리아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공해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1873년 피렌체 델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긴 후 원 위치에는 복제품을 설치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피렌체 시민들도 다비드상에 찬사를 보냈으나 운반 중 구경꾼들 가운데 몇몇은 고대 로마 조각을 닮은 나체 모습에 외설적이라 항의하여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청동 허리띠로 하체를 가리고 운반했다고 합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훌륭한 다비드상을 보고서 다비드상과 짝을 이루는 조각을 세우자고 시당국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일에 욕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다비드상 설치 전 시노리아 광장의 베키오 궁전 앞에는 도나텔로가 제작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청동상이 있었는데 다비드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당국은 대체 명분으로 유디트 상은 죽음의 상징이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는 내용인데다 점성술적으로 불길한 때에 설치되었고 이후 우리 피렌체의 사정은 계속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것은 로마나 밀라노를 적개심을 가지고 째려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의 하나인 다비드상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비드상은 중세 예술의 금욕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벗어나 고대 예술의 인간적인 모습과 육체적인 묘사로 회귀하는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서 속의 인물을 택하여 그리스 고전기의 누드 조각 기법으로 표현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절충인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다비드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몸의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고 녹이 띈 얼굴은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 오른편은 손과 발이 모두 고정되어 있지만 왼손은 물매를 잡기 위해 올려져 있고 왼발도 긴장된 듯 약간 들어 올려 다음에 이어질 행동에 대비하는 동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생동감은 완벽한 인체 해부학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시각적 리얼리즘의 전형입니다. 목의 팽팽한 핏줄과 꽉 담은 입은 적을 향해 공격하기 직전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후의 환희나 비웃음보다 전투 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눈의 표현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하여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나 긴장감, 불안감, 당당함 등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조각 중 환조는 입체적으로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방향에 따라 얼굴이나 눈의 표정이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두 눈동자의 넓은 간격과 찡그린 눈썹의 깊은 주름으로만 적개심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던지 눈동자를 하트 모양으로 깊이 파서 높은 위치에서 햇빛을 받을 경우 아래에서 쳐다보면 두 눈이 이글이글거리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조각상은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 느낌도 다른데 다비드상의 경우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긴장감이 느껴지고 측면을 보면 눈을 약간 위로 치켜뜨고 적을 노려보는 듯한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돌을 던지기 전 긴장된 팔과 손의 힘줄이나 핏줄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조각하여 인체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른손과 머리 등이 비사실적으로 큰 것은
본래 이 작품이 50m 높이의 도모 성당 동쪽 지붕 위에 설치하기로 하여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경우의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고려하여 실제의 손이나 머리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하체에 비해 상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체의 근육은 잘 훈련된 선수의 근육 같고 흉부와 복부 등의 근육이 매우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근 양옆이 살짝 들어간 것은 공격 직전이라 다비드의 상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지의 관절 모습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근육 하나, 표정 하나에서도 전투 직전의 긴장감과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일촉즉발 상황화의 정중동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명작입니다. 입체적인 환조는 인물의 뒷모습도 대단히 중요한데, 물매를 두르고서 오른쪽 다리에 몸무게를 싣고 서 있는 콘트라포스트 자세의 뒷모습은 젊은 육체의 당당하고 견실한 아름다움과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실제보다 크게 한 것은 돌을 던지기 전이기에 실제보다 크게 함으로써 던지는 몸의 모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본래 다비드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므로 신가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을 것이나 다비드상은 할례를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비유대교적인 르네상스 시기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비드의 발목 부근에 미세한 균열이 있으며 작은 지진이라도 나는 날이면 균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비드상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렌체 동란 때에는 한쪽 팔이 손상된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메디치 가문을 무찌른 피렌체 공화국을 찬양하는 조각상이었는데, 피렌체 공화국에 의해 축출되었던 메디치가가 복귀하자 메디치가 사람들이 한때 자신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미켈란젤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는 수 없이 한동안 로마로 피신하여 은거하면서 교황청의 의뢰작품만 제작하였습니다. 메디치가가 복귀 이후 다비드상의 파괴 또한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역시 메디치가는 달랐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었던 가문답게 메디치가는 다비드상의 예술성을 인정하여 파괴치 않고 대신에 첼리니에게 피렌체 공화 정부를 밀어낸 메디치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페르세우스 청동상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세계 명품 조각 10선 세 번째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네 번째 작품으로 오기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